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자료형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자료형들의 데이터를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상수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상수라는 데이터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 상에 한번 정의하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그 값이 바뀔 수 없도록 정의되어진 그런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어떤 수식 같은 데에서 한 번만 사용되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임시값일 수도 있고, 또 자주 사용되어지는 데이터이긴 하나 그 데이터를 좀 더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름, 어떤 레이블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수도 있습니다. 뭐 이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절대 바뀔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상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다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값 자체를 직접 나타내는 리터럴이라는 상수가 있고, 혹은 자주 사용되어지는 상수를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위 심벌화되어진 상수라는 의미로 기호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기호상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매크로 상수라는 것이 제공이 되어지는데,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상수 표현 방법인데, 좀 다소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각 상수의 자료형들을 명확하게 기술을 해서 상수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컨스트 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리터럴 상수를 살펴보면, 리터럴이라는 것은 값 자체를 직접 표현을 하는 그런 상수를 가리킵니다. 각각의 자료형마다 리터럴 상수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 정수형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수학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수치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처럼 0이라든가 32,767처럼 하나의 십진수 형태로 하나의 정수를 직접 표현을 해주되, 정수가 각각의 자료형마다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있었었죠. 그 범위 이내의 정수를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수는 int라는 자료형을 기본으로 삼고 있고, 우리 환경에서는 정수가 4바이트로 표현되어지니까 대략 한 20억 정도의 숫자들을 양수, 음수 걸쳐서 표현할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대략 한 10자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양수 같은 경우에는 양의 부호 플러스라는 기호를 붙여 쓸 수도 있고, 또 음수 같은 경우에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붙여서 하나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십진수 형태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8진수나 16진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8진수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시작되어지는 0, 1, 2라고 쓰면 10진수 12가 아니라 8진수 1, 2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16진수 같은 경우는 헥사데시말이라는 의미로 0x를 앞에 접두사로 붙여 쓰게주면 16개의 숫자 문자를 가지고서 한 자리 숫자를 표현하게 되어지는 16진수 표현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숫자 문자가 16개가 없죠.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문자에다가 알파벳 A부터 F까지 6개를 더 표현을 해서 소위 16개의 문자로 한 자리 숫자를 표현하는 그런 표기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진 비트열로서 정보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진수 4자리가 16진수 한 자리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 보니까 종종 16진수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즐겨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롱형 상수를 위해서 전미사로 L자를 붙이거나, 혹은 부호 없는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미사 U자를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주로 십진수 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면에 이제 실수형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양수, 음수 형태로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들일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자리수가 0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4점으로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정수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0.123 해도 되지만 그냥 0.123 해도 역시 실수형 리터럴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소수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아주 큰 정수가 있다라고 하면
정수형 리터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범위에, 그러니까 10자리가 넘어가는 그런 아주 큰 정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실수형 리터럴 상수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보통 공학용 계산기 같은 데서 사용되어지는 과학적 표기법 혹은 지수 표기법이라는 표현 방법 있죠. 뭐 5e-12라고 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5e 플러스 12라고 하면 5 곱하기 10의 플러스 12승을 나타내는 방법도 병행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실수형들은 더블형 상수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했었고, 만약에 플롯 타입의 상수로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전미사 f를 붙여주어야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문자형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로 둘러싸여진, 다만 주의할 것은 따옴표의 종류가 단일 따옴표와 이중 따옴표가 있는데, 문자형 리터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 따옴표로 둘러싸여진 하나의 문자에 대한 표현을 써줘야 됩니다. 이중 따옴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자가 하나만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자형 리터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 리터럴로, 그러니까 문자들의 나열로 취급이 되어져서 문자형 리터럴을 써야 하는 자리에 문자열 리터럴을 쓰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점 좀 주의를 해두기 바랍니다. 일단 문자형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기호 문자, 숫자 문자 등 모두 다 작은 따옴표 안에 단일 문자들을 써줌으로써 해당하는 문자에 대한 8비트 코드 값 하나를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만 앞에서 escape sequence라는 부분에서 다뤄봤듯이 내가 직접 키보드로 입력할 수 없는 그런 제어 문자 같은 경우에는 역슬래시 하고 나서 약속되어진 어떤 기호를 써주어서 역슬래시 t, 역슬래시 n, 역슬래시 0 혹은 뭐 역슬래시 따옴표 등으로 나타내 주어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의 문자, 역슬래시로 시작하는 부분은 두 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이 표시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단일 문자이다 라는 것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문자들의 나열인데, 뭐 빈 문자열이라고 해서 그냥 연거퍼 따옴표를 두 개 사용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A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문자열로 취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우리가 문자열을 따로 다루겠지만, 문자와 다르게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이 어디서 끝나는지에 대한 표식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문자와는 좀 다르게 취급이 되어진다라는 점 주의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자료형을 배울 때 정수형이나 실수형이나 문자형이라는 것은 다뤘었지만 문자열형이라는 것은 없었잖아요. 뭐 이렇게 문자열이라는 것은 별도의 자료형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들의 나열로 취급이 되어져서 일반적인 리터럴과는 조금 다르게 취급되어지는 특징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들을 단순하게 출력하는 일들은 쉽게 처리하겠지만 문자열을 하나의 데이터로서 조작하는 일들은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학기 좀 지나서 다뤄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printf라는 함수를 통해서 화면에 단순한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었었죠. 그때 printf에다가 넘겨줬던 인수가 뭐였어요? 그쵸, 문자열을 넘겼었던 거죠. 반드시 이중 따옴표를 사용을 한 데이터만 출력할 수 있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printf를 통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출력할 수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든지 상관없이 printf의 첫 번째 인수는 반드시 하나의 문자열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printf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리터럴과 다르게 기호상수라는 것이 있는데, 자, 기호상수라는 것은 상수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상수 값 자체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상수에 붙는 이름은 역시 식별자 작성 규칙을 따르기는 하는데, 우리 앞에서 함수 이름 정하면서 식별자가 어떤 형태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봤었죠. 관례적으로 상수는 대문자로만 구성을 해줌으로써 얘가 상수의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다소 분명하게 나타내 주게 됩니다. 물론
소문자를 이용해서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상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상수가 될 수 있지만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 상수는 값을 바꿀 수 없는 데이터인데 값을 바꾸는 데이터와 혼돈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관례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표현한다 정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상수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대문자로만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이런 상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C 언어에서는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샵_define이라는 전처리기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우리는 매크로 상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샵으로 시작되어지는 구문은 컴파일 타임 때 기계어로 번역되어져서 실행하는 순간에 처리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컴파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처리기에 의해서 먼저 처리되어지는 구문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처리기 명령어는 끝에 세미콜론으로 끝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자, 샵_define이라는 키워드는 이 뒤에 있는 어떤 이름을, 자, 얘는 내가 정의할 상수의 이름일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해서 이 값으로 대체해라 라는 그런 처리이기도 합니다. 자, 뒤에 가서 보면, 자,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했는데, 자, 출력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표현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출력문보다는 상수를 어떻게 썼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봅시다. 현재 샵_define 하기를, 자, 정의하기를 파이라는 심볼 네임을 3.14159265라는 실수 상수로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 중에 파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3.14159265라는 값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언제?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되기 직전에 전처리기 명령어에 의해서 대체 삽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샵 include는 요 자리에 요 파일의 내용으로 대체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샵 define 한 부분이 있으면 내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파이라는 심볼이 사용되어진 곳에 모두 다 3.14159265라는 상수값으로 대체해 놓고 나서 그리고 기계어로 번역하게 되어지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복잡한 상수가 있거나 혹은 어떤 일관된 값으로 유지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기호상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 놓으면 좀 더 손쉽게 작성하고 관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호상수의 최대 단점은 상수의 타입을 한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C 언어의 최근 표준에서 추가되어진 상수 표현 방법으로는 cons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수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전처리기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나줘야 할 것이고, 상수 이름을 부여할 때 자료형을 지정을 해서 현재 이 이름의 상수는 이런 타입의 상수인데 이런 값에 대한 이름이다 라는 것을 매핑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앞서서 작성했던 예제를 const 상수를 사용한 경우로 바꿔봤어요. 자, 역시 상수를 정의하기로는 const 더블 파이는 3.14159265라고 해서 파이라는 이름의 더블형 상수로 이 값을 정의해 놓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 중에 파이라는 상수값을 사용을 하면, 자, 이제 얘는 전처리기 명령어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연산이 수행되어질 때 3.14159265라는 상수값을 가지고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약간 처리되어지는 시점은 다르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똑같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방법들이 혼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C 언어에서는 샵_define이라는 상수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일부 최근의 표현 부분에서는 좀 더 명확한 상수 사용을 위해서 const라는 상수가 추가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표현 방법은 어떤 것이 됐던 간에 이런 기호 상수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앞에서 봤던 원주율처럼 복잡한 상수값도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상수가 사용되어진 표현식들을 읽어나갈 때 얘가 뭐 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소스코드의 가독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특히 어떤 특정 상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여러 부분에서 자주 인용이 되어지는데 그 값이 나중에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관되게 변경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데이터를 입력받을 개수와 입력받은 개수를 가지고서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학생 수, 또 나중에 각각의 개별적인 성적들을 출력할 때 사용할 학생 수, 뭐 이런 학생 수라는 공통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매번 리터럴 상수를 통해서 표현하면 나중에 학생 수가 변경되었을 때 소스 코드의 어느 부분을 어떤 값으로 바꿔야 하는지를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확인을 해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반해서 기호 상수를 사용을 해주게 되어지면 그저 기호 상수가 정의되어진 값만 바꿔줌으로써 그 상수가 사용되어진 부분의 모든 부분을 일관되게 변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앞에 원주율 같은 경우도 내가 처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원주율의 값으로 3.14를 놓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오차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원주율에 대한 소수점을 더 많이, 뭐 3.14, 159, 255 이렇게 많은 소수점을 갖고 있는 그런 원주율 값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리터럴을 사용했으면 3.14 원주율을 사용한 모든 부분을 일일이 찾아서 바꿔줘야 되지만 기호상수를 사용한다면 기호상수를 정의한 그 부분만 바꿔줌으로써 그리고 다시 컴파일해 줌으로써 프로그램 전체를 수정한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